500페이지가 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만을 모아 숫자의 한계로 나타납니다. 뭐가 나와 당신의 우정을 강하게 만듭니까? 난 튕겨서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발견되는 것이다. 당신과 친구가 될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 나이가 들수록 남성이 더 외로워질 수 있어요. 언제 한번 봐야지 영원히 안 본다는 뜻이죠. 친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가 읽어봤어. 박언니 박에스토입니다. 친구 많으세요? 왜 갑자기 멈칫하시죠? 얼마나 가까워야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친구야 라고 했을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래 넌 나의 친구지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많을까요? 자신이 없어지죠. 10손가락이라도 채울 수 있을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인생의 진정한 친구가 2명만 있어도 성공한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친구와 우정에 대해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한 책, Friends, 친구들입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인류학자이자 진화심리학자인 로빈 던바의 책, 영어 원서 지난해 같은 제목으로 출판이 됐었고요. Friends, 제목이 정말 심플하죠. 우정이 알고 싶어? 우정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마. 이런 강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알려주는 그 우정의 비밀들을 풀어가기 전에 우선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신간 리뷰를 하죠. 정말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기 때문에 국내 평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나서 아니네? 이거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번역서 같은 경우에는 원서가 외국에 이제 이미 출판이 돼 있기 때문에 영어 리뷰들을 읽어봐요. 뭐 리뷰가 좋고 평점이 높으면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책을 고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책의 경우에는 영어 리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뭐 나쁜 건 아니었는데 일부 사람들이 연구가 너무 장황하다. 관련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 무엇보다 결론이 없다. 이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책의 소개라든지 뭐 저자, 목차, 뭐 미리 보기를 훑어봤을 때는 좀 그 리뷰가 납득이 가지 않았고 여전히 저는 책이 읽고 싶었기 때문에 이걸 주문해서 읽어보니까 왜 일부 그런 불만들이 나올 수 없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가 이 책의 제목을 봤을 때는 이 책이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인가? 우정은 왜 중요한가? 어떤 우정을 선택해야 하고 너는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지침들을 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그런 지침서가 아니에요. 이 저자 로빈 던바는 인간에게 한정해서만이 아니라 영장류 전반, 그러니까 유인원, 뭐 인류까지 포함해서 영장류 전반의 사회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학자예요. 그래서 인간의 우정에 대해서도 우정은 이런 거고 너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우정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그 연구들을 집대성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던바는 친구, 프렌즈들을 뭐 가족, 배우자, 뭐 친척, 직장 동료들을 배제한 그런 개인적인 그런 친구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괄한 인간의 모든 사회적 관계의 관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광의의 넓은 의미의 우정인 거죠. 그래서 이 책에는 진화 인류학적 관점에서 뭐 사회성과 관련된 어떤 뇌 구조에 대한 얘기라든지 보다 넓은 관점에서의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라든지 뭐 인간관계에서의 뭐 남녀 간의 차이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런 우정과 딱히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일상생활과 다 밀접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워요. 그리고 책이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만 이 책이 목차 참고문헌을 빼고도 500페이지가 넘는 그런 벽돌책이기 때문에
조언이 뭐야? 지침이 뭐야? 뭐 결론이 뭐야? 뭐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좀 여유롭게 읽어야 이 책의 유익함을 다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책에는 정말로 서론 결론이 없어요. 말 그대로 없어요. 뭐 끝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우정에 대해서 이런 걸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야. 뭐 이런 정리를 좀 해줄 법도 한데 끝까지 안 해요. 그냥 과학자인 거예요. 그 조언들은 이 책들의 어딘가에 간혹 점점이 박혀 있어요. 좀 답답해지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그걸 하려는 거예요. 우정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만을 모아 드리겠습니다. 박언니의 키워드. 우정은 제한적이다. 우정은 연약하다. 우정은 발견된다. 우정은 제한적이다. 인간에게 우정이 정말로 중요하죠. 친구가 많을수록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고 해요.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두 가지의 기본 가설이 제기되는데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집단 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 집단 생활에서의 사교 활동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스트레스풀하다. 그 복잡함을 슬기롭게 풀어가기 위해서 뇌가 커졌다. 이런 사회적 뇌 가설을 제기합니다. 인간 영장류의 뇌는 많은 친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커진 거야. 뭐 이런 논리죠. 그래서 실제로 친구가 많은 사람들의 뇌를 관찰해 보면 특히 사교 기술을 관장하는 부위들의 크기가 크고 발달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그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관계, 그 다른 사람과 이 두 사람 관계에서 또 파생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거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그 어려운 뇌 활동을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사회적 기술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관계를 무한정 확장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관계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일정한 숫자의 한계로 나타납니다. 긴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이 자연스럽게 형성했던 어떤 공동체 규모의 한계의 숫자이고 인간이 한 번에 감당할 수 있는 친구들의 숫자의 한계로 나타납니다. 그 수는 얼마일까요? 맞춰보세요. 약 150명. 그게 그 유명한 이 책의 저자의 이름을 딴 던바의 수입니다. 왜 150명인가? 왜는 없어요. 그냥 쭉 관찰을 해보니까 약 150명이라는 숫자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50명 안에도 급이 있습니다. 친구라고 다 같은 친구가 아니죠. 우정의 원. 인간이 맺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 층의 구조를 갖는다. 가장 안쪽에 1.5명. 평균을 낸 거예요. 정말 특별한 친구가 어떤 사람은 1명, 어떤 사람은 2명 있다는 거예요. 2명이면 성공이라니까요. 1.5명을 포함한 5명 정도 나의 강력한 지지 모둠인 절친들. 5명을 포함해서 15명의 친한 친구들, 늘 같이 사교 활동을 하는 나의 연민 집단, 50명의 어느 정도 친한 친구들, 파티를 한다면 초대를 할 수 있는 150명의 그냥 친구들, 여기까지가 친구예요. 그 바깥에 500명 정도의 지인들이 있고 1,500명 정도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 여기 뭐 연예인, 정치인들 포함되고 5,000명 정도의 얼굴만 아는 사람들. 이게 인간의 어떤 사회적 관계의 한계라는 거죠. 안쪽에서부터 약 3배로 계속 커지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숫자는 150명까지다. 어떤가요? 150명. 많은가요? 적은가요? 어떤 분은 난 그보다 훨씬 많아 이러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난 그보다 적은데 그러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평균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외향적인 사람들은 친구의 숫자가 150명보다 더 많다고 하죠. 내향적인 분들은 그거보다 친구 숫자가 적고, 그런데 친구가 많으면 우정의 깊이가 좀 얕다.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강한 감정적인 지지보다 세상에 대한 어떤 넓은 정보를 얻는 데 치중을 한다. 자, 또 다른 요인, 인생의 시기에 따라서도 이 숫자가 달라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0대, 20대 때는 그 수가 250명까지 높아졌다가 30대, 40대 정도 되면 한 150명, 60대 가까워지면 70명대까지 떨어진다고 하죠. 은퇴, 이혼, 사별 같은 것에 의해서 친구의 숫자가 줄어드는데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줄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친구의 숫자가 줄죠. 그 대신에 좀 특별한 친구들에게 집중을 한다. 그래서 노년에 전체적으로 친구의 숫자는 줄지만 가장 안쪽 원에 있는 뭐 5명, 15명 이런 숫자들은 좀 유지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노년에 이 사교 활동,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죠. 친구들이 이제 있어야 또 사교 활동을 활발히 해야 또 우울증, 치매 같은 것도 방지하면서 또 몸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노년에는 가까운 곳에 절친들을 두는 게 아주 중요하다. 30분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이 교통수단과 상관없이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절친들을 많이 둬야 오래 살 수 있다. 두 번째 키워드. 우정은 연약하다. 우정을 좌우하는 게 뭘까요? 뭐가 나와 당신의 우정을 강하게 만듭니까? 이분 과학자죠. 연구 결과 시간입니다. 나와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 인간은 깨어있는 시간의 약 20%를 사회적 상호작용에 쓰는데 이제 하루로 치면 3시간 반 정도, 그거를 150명에게 골고루 나눠준다 치면은 1분 45초씩.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쓰지 않죠. 절친들한테 몰아주죠.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간의 약 40%를 5명에게, 그리고 약 20%는 이 5명을 뺀 10명에게 몰아주고, 또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이 150명에게 이따금씩 시간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되려면 약 45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 유의미한 친구가 되려면 거기에 50시간을 추가로 더 보내야 하고, 절친이 되려면 거기에 100시간을 추가로 더 보내야 한다. 정말 가까운 친구가 되려면 상당 기간, 하루에 2시간 가까이 투자를 해야 된다. 요점은 시간의 한계예요. 앞서 인간의 뇌 활동의 한계 때문에도 친구의 숫자가 제한이 되지만 더 중요하게는 인간이 무한하게 시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친구의 숫자가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인을 사귀면 친구 2명을 잃는다고 하죠. 절친 5명이 있었는데 여기서 한 2명 정도는 희생을 시켜야 되는 거야. 왜? 애인한테 시간을 3배로 몰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친구가 애인을 사귀었는데도 나랑 계속 절친이다? 정말 특별한 친구인 거예요. 축하드려요. 그런데 그 특별함은 순간의 특별함일 수 있어요. 이 절친이 애인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멀리 이사를 가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오래 보낼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멀어지는 거예요. 그 절친, 그 친구의 절친을 원해. 난 튕겨서 나가고 딴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우정은 대체 가능하다.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면 우정은 약해진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15명 원 안에 있는 친구들의 10% 정도가 해마다 대체된다고 하죠. 10%씩 계속 대체되다 보면 10년 후면 전부 다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 덤바의 친구들이면 가족들이 포함이 되잖아요. 가족은 좀 특별한 친구죠. 시간, 거리, 신뢰를 깨는 사건들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안쪽 원 어딘가에 따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이 가족을 제외한 어떤 친구들과의 우정은 사실 시간, 거리, 사건들에 의해서 깨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연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특별한 우정도 있어요. 많은 역사를 함께하고 아주 강렬하고 열정적인 상호작용을 해서 마음속에 뚜렷이 새겨져 있는 그런 특별한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정은 매우 변덕스럽다. 변할 수 있다. 대체될 수 있다. 그래서 우정이야말로 정말 노력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 키워드. 우정은 발견된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될까요? 무조건 뭐 시간을 많이 보내기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Nope. 해외여행 패키지나 해외 연수 같은 거를 같이 가면 100시간 이상 시간을 함께 보내지만 돌아오면 연락을 안 하잖아요. 자발적이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야 친구가 되겠죠. 그럼 어떤 사람들과 그러고 싶을까? 과학이 말합니다.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끌린다. 종종 선호. 저자는 어떤 친구를 사귈지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이 끌리는 요소 7가지를 우정의 7기둥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언어, 같은 고향, 같은 학교, 비슷한 직장, 같은 취미, 관심사, 같은 세계관, 같은 유머 감각, 같은 음악 취향. 실제로 안쪽 원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7가지 중에서 공유하는 게 더 많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정은 발명되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다. 당신과 친구가 될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 뭐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이라고 쳐요. 지금 당신에게 절친이 5명이 안 돼도, 친한 친구들이 15명이 안 돼도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 찾아다니다 보면 나의 친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책에 정말 방대한 내용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저자가 진화 심리학자다 보니까 유인원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성별 간 차이를 강조를 많이 해요. 뭐 껌껌이 분석을 하고 이제 아주 별도의 장까지 마련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영어 리뷰에서도 그런 불만이 제기가 됐던데 그렇게까지 성별 간의 차이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좀 곱씹어볼 내용도 있었는데요. 우선 우정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있어서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 여성은 대화, 비밀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고, 남성은 활동, 어떤 멋진 활동을 같이 하고 싶어 한다. 여성은 1대1의 관계를 추구하지만 남성은 집단 형태를 선호한다. 그래서 우정의 강도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강하다고 하죠. 여성의 절친은 약간 애인 같은 그런 측면이 있고 친자매 수준까지 간다. 남성의 절친들은 뭐 아주 친해져 봤자 한 사촌 관계 정도. 특히 여성들 간의 우정에서 여성 친척들 간의 관계가 아주 각별하다. 이 여성이 세상으로부터 아주 버림을 받아도 끝까지 챙겨줄 사람이 여성 친척들이다. 이 여성들은 우정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서 어떤 우정을 깨는 행동을 상대방이 했을 때 더 크게 상처를 받고 또 용서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친구의 수면에서도 여성이 더 수가 많고, 사교 활동도 여성이 더 활발하다. 남성은 사교 활동에서 약간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뭐 이혼을 하거나 뭐 사별을 하거나 이랬을 때 인간관계의 손실이 더 클 수 있다고 해요. 조언들을 추출해 보자면 여성은 약간 이제 우정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남성들의 경우에는 좀 깊은 우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남성이 더 외로워질 수 있어요. 대비하세요. 코로나19로 친구를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게 예전보다 어려워졌죠. 그러면서 뭐 온라인상의 또 뭐 소셜 네트워크상의 친구가 오프라인상의 친구 관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는데, 온라인상의 친구 관계가 아무리 확장이 된다고 해도 이 150명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전화나 이메일 접촉 빈도는 아주 친한 친구의 친밀감을 만들어내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다만 영상통화는 대면 접촉을 일부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또 상대방에게 이렇게 집중하는 어떤 몰입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것도 대면 접촉, 직접 만나는 것을 대체하기 어렵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마주 앉아서 서로에게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 자체가 특별한 친밀감을 만들어낸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언제 한번 봐야지. 영원히 안 본다는 뜻이죠. 정말로 만나고 싶으면 바로 약속을 정했겠죠.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소중한 친구들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친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만나세요. 마주 앉아서 이렇게 부드럽게 보내는 눈빛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했어. 언니가 읽어봤어. 구독 꾹! 이거는 시간 많이 안 걸리죠?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